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서울 시리즈 2탄 어제 다녀온 북한산 산행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제는 날씨가 흐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한 30분 정도 올라갔을 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을 해갖고 거의 비를 맞는 우중 산행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그 비를 맞고 한껏 싱그러워진 6월 초여름에 나무와 잎사귀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경음악도 빗소리를 깔고 하는데요. 그래서 더욱 좋았다 라고 산행 글쎄요, 뭐라고 해야 돼, 벗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 산에 다니기 시작한 게 거의 한 2003년,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터키를 다녀와서 한동안 제가 그 당시에는 그 대학의 연구소에 있었는데 그 연구소에서 딱히 하는 일이 없었어요. 뭐 프로젝트로 논문 한 편 쓰는 일? 그런데다가 제 전공하고도 그다지 썩 맞지 않고 일단 그 이제 40대에 들어서서 그 건강 관리를 해야지 될 때였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불교 공부를 시작한 어, 한성자 선생님과 그 지인들로부터 시작됐는데 여러 가지 그 구비구비 이야기들의 역사가 있지만 지금 현재는 한 선생님의 선생님인 안사만 선생님, 지금 이제 70대 후반이 되셨습니다. 그분도 2000년대 중후반서부터 이제 같이 하셨는데 지금 그러니까 저하고 그 세 분이 이제 거의 오리지널 멤버고 저는 지금 글쎄요, 만약에 제가 다른 나라를 가게 된다면 이 산행이 가장 아쉬울 것 같습니다. 이 산행이 저에게 그 아팠을 때는 건강을 되찾아주고 또 좋은 그 산행 멤버들 덕분에 제가 많이 성장하고 그랬던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과의 만남, 아름다운 시절을 함께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 싱그러운 산 모습 아름답죠. 이거를 일주일마다 매번 같은 곳을 지나지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이 산의 의연함, 그리고 피고 지고 피고 지는 새로운 꽃들, 단 한 번도 같은 꽃들이 아니지만 우리는 매년 같은 꽃이 핀다고 착각하면서 그들을 바라보고 지나가고 했었죠. 그래서 가장 큰 위로가 되어줬고 또 저에게 한 철학하는 그런 생각의 깊이를 만들어준 저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그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건 지금 멀리 보면 보현봉이 살짝 보입니다.
저는 이 초록색이 정말 좋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 그러면 초록이라고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싱그러운 초록 그리고 멀리 보이는 연초록 이런 색깔들이 저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는 동안에 우리가 쉬는 곳이 있어요. 저희는 국민대 그 옆으로 가는 등산로를 택해서 처음에는 이 등산로가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기로 정착이 된 지 거의 10년 정도 됐는데, 지금은 평창동 중턱 산악회가 됐어요. 평창동으로 이제 내려오지만 그전에는 조금 더 올라가면 일선사가 나오고, 일선사 지나고 나면 이제 대성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점심을 먹고 대남문을 거쳐서 이북오도청 구기동길로 이렇게 하산을 했었는데, 그때가 화양연화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도 뭐 10명 안팎으로 항상 많았고, 저는 그 히말라야 트레킹을 한 번만 참여했지만, 히말라야 트레킹 3번을 감행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100대 명산도 다 섭렵을 하겠다고 기염을 토하면서 다니기도 했던 그런 곳입니다. 어제는, 우리 세 사람에다가, 또 고전문학을 전공하는 그 박재양 선생님, 그리고 또 그 저하고 한성자 선생님이랑 같이 불교 공부를 했던 그 개운사, 그때는 중앙승가대가 거기 있었는데, 불전구격원 출신 김양정 선생님, 이렇게 5분이 산행을 했어요. 그리고 차 한 잔 마시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정말 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제 이 그 산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산입니다. 고연봉인데요. 북한산의 봉우리 중에서 제일 잘생긴 봉우리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멀리에 일선사 기와지붕이 보이는데 잘 못 찾겠네요. 비가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일선사가 그 소설가 또는 시인이라고 하는 고은이라는 작가가 그 스님으로 머물렀던 절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이 보현봉 맞은편에는 문수봉이 있어요. 문수봉에는 문수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문수사라는 현판을 이승만 대통령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수사를 지나서 그렇게 이제 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평창동 길로 내려와서 주택가를 거쳐서 그렇게 이제 하산을 하게 되죠. 무엇보다도 저는 이 산에 올라가면 일주일이 굉장히 그 보람 있는 그런 주라는 생각이 들어요. 온갖 핑계와 이유를 대고 갈 수 있을 때, 서울에 살고 있을 때는 뭐 작년, 재작년 한 2년 동안은 거의 못 갔던 것 같고요. 지금도 뭐 틈만 나면, 일이 생기면 안 갈 궁리를 하지만, 제가 만약에 외국에 가게 되면 이 산이 주는 위안과 안식, 그야말로 뭔가 어머니 품과 같은 북한산이 가장 그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빠지지 않고 다니려고 합니다.
어제 그 안 선생님은 어, 그 일주일의 보람, 일주일의 그 건강 비결을 이 산에서 찾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오시려고 하는데 이 날씨 때문에 우리가 안 왔으면 어쩔 뻔했느냐. 어, 한, 한 시간 정도 비를 맞고 그 다음에 비가 그쳤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친 상태의 풍광을 여러분이 보고 계신데 그러고 나서 더 이제 막 물도 많아지고 그 몇 개 그 조그만 개울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개울이 거의 말라 있다가 물이 졸졸졸 흘러가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어, 날씨도 아주 싱그러워지고 상쾌해지고 새가 울고 막 이러니까 안 왔으면 어쩔 뻔했느냐. 누가 한 사람이라도 비가 오니까 가지 말자고 할까봐 너무나 걱정을 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108배를 했는데요. 108배를 하고 나서 어, 지난 오늘 요즘에는 블로그에 쓴 글이 배달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6월 3일 2019년이죠. 그때 그 블로그를 봤더니 작년과 지금이 저는 하나도 달라진 것 같지가 않아요. 제목이 그래도 108배라는 글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108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108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108배를 한다. 빼먹지 않고. 안 해야 할 10가지 이유보다 해야지 등이 덜 아프고 이것마저 놓치면 삶의 중심이 흔들릴 것 같아서이다. 지금은 쉬어갈 때. 방광암이 확실해 보인다는 아버지를 찾아가 녹음 기능을 가르쳐드리고 생을 정리하라는 취지로 그림 작품은 어떻게 할 거며 연명 치료는 어떻게 할 거냐고 녹음기에 녹음하라고 알려드리고 왔다. 1936년생 84이다. 그러니 올해는 85이군요. 엄마 1938년생 67, 2004년에 돌아가셨다. 이제 내 차례이다. 이 굴속 같은 살림과 세간살이 다 떨치고 일상을 살다가 여행 가듯 떠나야 한다. 옛날에는 삶과 죽음의 의미를 부여하고 아둥바둥 살려 하였지만 그냥 일상을 살다가 언젠가 누구와 헤어지듯 그렇게 헤어지는 거다. 힘이 있을 때야 죽는 것도 힘이 들지 신압으로 사위어가는 일을 그저 담담히 바라볼 뿐이다. 더 이상 숨쉬기도 거동하기도 어려우면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최대한 고통이 덜하게, 아프지 않게 세상과 작별하는 것이다. 언제 죽어도 여한 없게 나는 108배를 하고 유럽 갈 논문을 쓰고 있다. 아마 6월까지 유럽 학회에 갈 논문 마감이 있었던 모양이네요. 그리고 정말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제가 한 달 정도 병의 원인도 모른 채 뭐 거의 틀림없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고열, 기침, 뭐 그로 인한 뭐 자다가 막 헛소리하기 이런 증세로 한 7kg, 8kg 체중이 내 인생에 그렇게 빠른 시간에 줄어든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한 번 앓고 났더니 사실은 올해 그 외국에 갈 일도 이 건강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아버지는 방광암이었지만 무사히 별일 없이 퇴원을 해서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시고요. 지금 1년 후에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으로 치면 67, 60대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죽어가는 것까지를 엄마가 저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 죽음에 대한 그 마음의 준비를 어느 순간부터 저는 늘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굴속 같기는 작년보다 훨씬 더 하고요. 집이 정말 이 방은 뭐 책과 가방과 이런 거에 거의 진짜 TV에서 취재 나올 만큼 정리해야 될 집 뭐 이런 식으로 쌓여 있고요. 그렇지만 또 나름대로 이 남들이 보면 그 혼란의 도가니 같은 이곳에도 나름대로 규칙이 있어서 저는 내 손 안에 닿는 범위 내에 필요한 것들이 다 있고 다 잘 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편찮으시고 또 시부모님이 점점 그렇게 그 노쇠해 가는 가정과 심신이 모두 그렇죠. 육체뿐만이 아니라 요새는 마음도 제가 알고 있던 예전에 건강하셨던 씩씩하셨던 그 두 분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신체와의 신압으로 작별, 그리고 정신과의 작별, 이런 것도 저의 부모 세대들이 저에게 끝끝내 가르쳐 주고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또 실천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언제 죽어도 여한 없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제가 항상 두려워하는 건 그 뭉크의 절구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나 죽기 싫어, 안 죽을래 막 그러고 비명을 지르면서 그 죽음의 뒷덜미를 잡혀서 죽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40대에 또 뭐 파란만장하게 불치병이라는 진단도 받아봤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런 약간의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강박, 그런 것들이 생긴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정말 잘 살자, 나를 소중히 여기자, 행복할 일만 하자, 즐거운 일만 하자, 재미있는 일만 하자, 그러기에도 인생은 너무 짧다, 이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15분을 넘지 않으려고 했는데 18분 30초가 됐군요. 내일도 이 서울 시리즈 3탄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